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또 오고야 말았습니다. 주말의 끝자락 말이죠. 그래도 일요일에 풀버전과 주간 김우케가 남아있으니까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시죠. 인기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로 알려진 배우 브라이언 크랜스턴이 B 로나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7월 31일에 브라이언은 인스타에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것에 걸려버렸습니다. 엄격하게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있었는데 감염이 됐어요. 여러분은 요즘 뭔가 묶여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죠? 이동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처럼 당신도 이런 일에 지쳐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참아달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를 꼭 유지합시다 라고 말하더니 UCLA 혈액 플라즈마 도네이션 센터에서 항체 양성을 위한 플라즈마도 기증을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현재 증상이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 리어 레미니가 톰 크루즈를 저격했습니다. 리어는 US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모두 진실을 깨닫고 깨어나야 합니다. 톰 크루즈는 수년간 마치 자신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굴어왔어요. 물론 톰이 괜찮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이언톨로지의 리더인 데이빗 미스칼리지의 마음을 빼앗겨서 전세계 80%의 사람을 사이언톨로지 사상으로 만드는 미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어는 과거 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만의 이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사이언톨로지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토미 데이비스는 사이언톨로지에 관심이 없었던 니콜과 톰의 관계를 깨버리기 위해 비밀리에 상담을 해왔고 고액의 비용도 부담을 시켰습니다. 이런 일로 파산한 여성들도 많습니다. 톰을 위해서 뭔가를 할수록 니콜의 생활은 점점 엉망이 되었고 신도들로부터 책망과 벌을 받고 집도 잃었습니다. 톰이 이런 사람인 줄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지금이 바로 바꿀 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톰 크루즈의 반응은 없고요. 예전에 톰 크루즈가 우주에서 영화 찍는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도움을 받고 감독은 더그 라이먼이죠. 그런데 톰이 이 영화의 예산으로 무려 2억 달러를 따냈다고 합니다. 톰 크루즈는 더그 라이먼과 함께 온라인 회의 앱인 줌을 통해 유니버설의 중역들과 화상회의를 했고 순수하고 적극적인 설득력으로 이 예산을 얻어냈다고 하는데요. 과연 택배 박스 하나만 우주정거장으로 올리는 데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2억 불로 되겠어? 라는 생각도 들지만 설득왕 톰이라면 뭔가 더 해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나저나 우주에서 영화를 실제로 찍으면 CG로 우주를 구현했던 영화들과 얼마나 다를지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프로젝트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영화사와 인류의 역사에 남는 작품이 되긴 할 겁니다. 욕을 무진장 먹고 있던 엘렌 쇼의 엘렌이 프로그램을 끝내고 싶다는 의견을 제작사인 워너 경영진에 전했다고 합니다. 엘렌 쇼는 2003년부터 17년간 이어져 왔던 인기 토크쇼죠. 엘렌 쇼 내부에서는 엘렌의 인성 문제를 비롯해서 임금체불이나 왕따들의 문제들이 불거져 왔었죠. 한 익명의 소식통은 본인의 브랜드를 이어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쇼를 종료시켜버리는 것이다. 엘렌 역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 그녀의 프로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델 캔들 제너가 처음으로 집의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캔들은 인테리어 잡지인 아키텍처럴 다이제스트 최신호에 등장해서 그동안 좀처럼 공개하지 않았던 자신의 집을 공개했는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캔들의 집은 배우 찰리 쉰이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지중해풍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캔들은 자신의 집의 곳곳을 다양한 현대미술가들의 작품으로 장식하고 있고 자신이 꾸민 집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러 명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것보다는 벽난로를 피우고 촛불을 켜고 친구와 NBA를 보는 게 좋다고 말했는데요. 캔들의 NBA 사랑은 여전한가 봅니다. 여러분 영화 트와일라잇 아시죠? 청소년들을 위한 소설 시리즈로 미국 워싱턴주 포크스에 이사온 불꽃의 전학생 벨라와 거기서 만난 잘생긴 뱀파이어 에드워드와의 금단의 사랑을 다룬 내용이었죠. 이 책은 대박이 터져서 해리포터에 이은 베스트셀러로 등극. 영화판 주연인 크리스틴 스튜어트와 로버트 패틴슨은 헐리우드 스타가 됐습니다. 마지막 작품이 브레이킹 던이었는데요. 이 시리즈의 최신작인 미드나잇 선이 8월 4일에 발매가 됐거든요. 이번 얘기는 에드워드의 시점에서 진행이 된다는데 이러다 보니 팬들은 이거 또 영화 나오지 않겠냐면서 두근두근. 그런 가운데 시리즈의 감독인 캐서린 하드웍은 에드워드 시점으로 영화 뽑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영화라면 재밌긴 하겠죠. 로버트는 배트맨 찍고 있고 크리스틴도 이런저런 프로젝트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안 한다는 거죠. 사실 예전에요, 로버트에게 속편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나올 거야 라고 물었더니 응, 나는 늙어서 안 돼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59살의 배우 숀 펜이 무려 32살 연하의 호주 배우 레일라 조지와 비밀리에 결혼을 했습니다. 숀 펜은 85년도에 마돈나와 결혼 후 이혼,
1996년에 배우 로빈 라이트와 결혼 후 이혼, 2013년에는 샤를리즈 테론과 사귀다가 이제 세 번째 결혼을 한 것이죠. 션과 레일라는 4년간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레일라의 아버지는 빈센트 도노프리오라고요. 로우 앤 오더, 데어데블 같은 미드나 맨 인 블랙, 주략의 월드 등의 영화에도 출연하는 배우입니다. 장인어른이 쇼펜보다 딱 2살 많다고 하죠.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주제곡으로 사람은 몰라도 노래는 아실만한 인기가수 포스트 말론이 얼마 전 팟캐스트 프로그램인 더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 출연해 자신이 UFO를 본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첫 번째는 16살 때의 뉴욕이었고 삼촌 집에 살 때였는데, 삼촌이 너무 엄하셔서 밤 10시에는 반드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나와 사촌 동생이 갑자기 창밖을 보니 작은 빛이 있었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사라졌다. 얼마 전에는 캘리포니아 타자나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집에 발코니가 있었다. 그곳에서 봤던 게 마치 옛날 보호대나 둥근 돔 모양 같은 거였는데 그것이 마치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왜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놀랐지만 거기에 있던 4명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고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펜타곤이 최근에 UFO 정보를 푼 거라던가 유령 이야기, 기후를 통제하는 음모론 등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포스트 말론은 이런 초자연 현상이나 심령 현상을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죠. 2018년에는 심령 스팟을 탐험하는 프로그램 고스트 어드벤처스에 출연해서 거기서 어떤 상자를 만지면서부터 계속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팀버튼과 조니뎁 콤비의 걸작 가위손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손에 가위를 달고 태어난 뒤 아버지인 과학자가 죽고 나서 홀로성에 살고 있는 인조인간 에드워드가 마을에서 가장 예쁜 킴과 서로 사랑하는 내용이었죠. 그 영화에 나온 플로리다 템파베이에 소재한 집이 촬영이 끝나고 31년 만에 부동산 매물로 나왔습니다. 3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 갖춘 이 집은 22만 4천 달러에 판매되고 있다는데요. 한화로 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상외로 비싸지 않다면서 영화 팬들은 흥분. 이 집이야말로 조니 뎁이 사서 본인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워킹데드의 릭, 앤드류 링컨이 자신이 출연하는 데이트 드라마 워킹데드를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주간 김육회 지난호에서는 릭이 시즌 9까지 주요 캐릭터로 등장했었고 현재 단독 영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앤드류는 2017년 인터뷰에서도 전혀 작품을 보지 못했다. 나는 내 얼굴을 보는 것에 알레르기가 있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얼마 전 코미콘 책임자가 아직 앤드류 안 봤대요 라고 말한 것이죠. 라이언 레이놀즈가 데드풀 프랜차이즈의 미래에 대해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1, 2편 통틀어 전 세계적으로 15억 달러라는 놀라운 수익을 낸 이 시리즈는 마블 히어로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축에 속하죠. 얼마 전 라이언은 패스트 컴퍼니와의 인터뷰에서 데드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니 그건 3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I don't know 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가 지금처럼 되기 직전 라이언은 3편이 제작 중임을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만든다 안 만든다, 원작자까지 나와서 만들지도 모른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쯤 되면 본인도 모를만 하네요. 톰 행크스가 디즈니의 실사판 피노키오의 제페토 할아버지 역을 연기하기 위해서 초기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톰 행크스의 영화 설리를 보면 딱 어울려 보이는 뭔가가 느껴지시죠? 톰 행크스와 영혼의 투톱인 로버트 저메키스가 이 영화의 감독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역시나 톰과 협상에 돌입한 것이죠. 이미 각본은 읽은 상태라고 하고요. 본인도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했으니 큰 변수만 없다면 제페토를 연기하는 톰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김용태 커뮤니티에서도 알려드렸었지만 영화 뮬란이 결국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디즈니 플러스행을 선택했죠. 그런데 문제가 된 건 바로 가격. 정기 구독료 이외에 29.99달러로 단기 대여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스크린 렌트에 따르면 이 가격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2억 불의 제작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NFL의 챔피언 결정전인 제54회 슈퍼볼 등 디즈니가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에 거액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렌탈, 피지컬, 케이블 TV, 스트리밍 등 디즈니 플러스의 독점 스트리밍으로 소외될 수 있는 유통망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가격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보태자면 디즈니의 현 상황도 있죠. 디즈니는 최근 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가 6천만을 넘었다고 해도 결국 월트 디즈니는 약 5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전 세계에 위치한 디즈니의 테마파크들은 긴 영업 중단으로 전년 대비 수익이 85%나 감소를 했습니다. 얼마나 시장에 환원이 될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죠. 얼마 전에 이혼했던 너구리 브래들리 쿠퍼가 최근 벤 애플렉의 전처인 제니퍼 가너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네요. 두 사람이 얼마 전 말리부 해변에서 놀다가 사진이 찍혔는데요. 제니퍼가 브래들리와 전처 이리나 사이의 딸 레아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많이 진전된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니퍼는 벤 애플렉과 헤어지고 사업가 존 밀러와 사귀고 있었는데 결국 헤어졌죠.
기묘한 이야기의 11, 밀리 바비 브라운이 럭비 선수인 조셉 로빈슨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조셉은 잉글랜드 럭비 대표팀의 전설인 제이슨 로빈슨을 부친으로 둔 영한 럭비 선수죠. 이렇게 밀리를 끌어안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는 바빠서 라고 하네요. 얼마 전 히가시대 마사히로와 아내 이혼 소식을 디테일하게 전해드렸었는데요. 히가시대의 주연 영화 컨피던스맨이 잘 되는 걸 두고 여러가지 말들이 많죠. 나름 사정이 있는 영화라서 잘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 와중에 히가시대가 예측대로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장신의 미남으로 안과 결혼하면서 가정적인 이미지까지 생겼지만 애초에 원래 잘하는 배우는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이 상황에 과연 그를 용감하게 기용할 프로듀서가 많을지 의문이라는 것이죠. 이 와중에 카르타와 다시 사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애초에 밖에서 다른 사랑을 하던 남편에게 느꼈던 배신감만이 이혼을 결정한 이유가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히가시대는 평소에 집안일과 육아에 상당히 비협조적이었고 술에 만취해서 귀가하는 일도 잦았다고 하며 만나던 상대가 더 있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고 있는 친가에 머무르고 있는 히가시대는 곧 집을 나올 것이라는 의사를 전했고, 이렇게 된 이상 돌싱이 되었으니 연애를 강행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는 세상의 떠들썩함으로부터 벗어나 친구와 아이들과 함께 별장에서 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별장의 소유주는 아버지인 와타나베 켄이고요. 차라리 히가시대와 사느니 진정한 자유를 얻고 편해지는 쪽이 나을지도 라는 의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와중에 안자슈 와타베와 사사키 노즈미 부부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상외로 잘 지내고 있거든요. 8월 초에 두 사람은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사사키 노조미는 공식적인 회견을 하진 않았지만 이혼하지는 않는 선택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전혀 쉼 없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와타베는 최근 수입이 제로인데다 일이 터지면서 3개의 CF 계약이 파기되며 거액의 위약금이 생겼고, 오랫동안 함께 활동해왔던 파트너인 코지마의 활동에도 지장을 주게 되었죠. 의외로 돌이켜보면 그저 자기 욕구만을 위해서 밖으로 돌았던 와타베가 진짜 사랑을 해버렸던 히가시대보다는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더 나쁜지 왜 고민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인간적으로 재조명된 안과 사사키 두 사람만큼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벤 애플렉 오랜만이죠. 벤은 여친인 아나와 절친인 맷 데이먼 부부와 함께 말리부의 해변으로 피크닉을 갔다고 합니다. 옆에 친구가 있던지 말던지 뽀뽀를 그냥 막 하고 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휴가철의 운전도 조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주간 김효태의 K였습니다.